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XRP를 둘러싼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표현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깊게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체인 숫자를 들여다보면요. XRP를 둘러싼 숫자들은 전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겉으로는 횡보하면서 지루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은행 파이프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줄 리플이 코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근거로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벤처캐피털 토켄투스 인베스트먼트 CEO 올리버 미셸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완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말의 배경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첫 번째로 리플이 기업 재무관리 플랫폼 G트레저리를 약 10억 달러에 인수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과 투자자들이 지원하고 있는 신생기업 에버노드가 10억 달러 조달 계획을 공개했었죠. 이 자금이 향후 시장에서 XRP 현물을 매입해서 트레저리 보유 기구가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G트레저리 같은 경우는 은행과 기업 재물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명시된 숫자만 봐도 그 규모가 감이 오죠. 전 세계 160개국, 1000개 이상의 고객, 그리고 13,000개의 연결된 은행들, 연 12조 5천억 달러의 결제 네트워크까지도. 이건 리플이 새로 라인을 깔 필요도 없이요. 이미 돈이 흐르고 있는 은행 파이프에 바로 올라탄 겁니다. 단순하게 XRP로 송금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자금 관리 전반을 블록체인으로 묶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리플 레저 백엔드에 붙게 된다? 그렇다면 결제 환전 유동성 관리까지도 여러가지 일부 레일이 XRP 브릿지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모든 결제를 XRP로 한다 수준이 아니라 기존 레일 중에 효율이 낮은 부분을 리플 레저로 갈아 끼운다.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금융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에버노드는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으로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전 세계 최대 상장 XRP 트레저리 기업이고요. 계획대로라면 이 자금으로 시장에서 XRP 현물을 직접 매입해서 기관형 보유 자산으로 만든다는 구상이고, 물론 이건 아직까지 계획 단계입니다. 상장 심사, 조달 집행 속도 모두 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리플이 리테일 토큰 기업에서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늦어지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SEC 심사가 멈췄고요.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ETF 승인 결정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이더리움 ETF도 줄줄이 대기 상태죠. 하지만 셧다운이 풀리게 되면 SEC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입니다. ETF 승인이 이루어지면 기관 유입 자금이 실제 트리거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지연은 사실인 거고 승인은 미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볼 시간입니다. 리플 레저 기본 수수료가 0.00001 XRP, 즉 0.0003달러 수준입니다. 평균 결제 시간은 3에서 5초고요. 처리 속도는 최대 1500 TPS 범위예요. 실제 기업 결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이 매살이 2025년 2분기 리포트 기준 활성 주소가 전년 대비했을 때 20% 이상 증가했고요. 리플 레저 EVM 사이드 체인 출시 이후에 신규 지갑 거래 숫자가 급증을 했어요. 이더리움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리플 레저 옆에서 돌기 시작을 하면서 디파이, RWA 그리고 결제 디앱이 차례대로 유입 중에 있습니다. 이 파생 데이터로 가보면은 코인글래스 기준으로 10월 중순에 XRP OI 미결제 약정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면서 가중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 0.0007%로서 음전이 됐습니다. 숏이 쌓여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구간에서 ETF, 에버노드 같은 이런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은 쇼커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XRP는 3,000원 중반선 부근에서 박스권 행보 중이에요. 여기서 성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벤트 확인 매매가 현명한 거고, ETF 승인이라거나 에버노드 상장 클로징 뉴스가 나올 때 그때부터 거래량이 붙게 될 겁니다. 현물 기준으로는 분할 접근이 좋습니다. 가격보다는 구조를 보는 매매, 즉 G트레저리 고객 사례가 공개되면서 에버노드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진짜 펀더멘털 돌파 타이밍이 되어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비중 조절, 멘탈 관리, 정보 수집 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결국에 지금 리플은 코인에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G트레저리 인수로 은행 파이프를 잡았고요. 에버노드로 기관 트레저리를 준비 중에 있고, 리플 레저 EVM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용할 때 구조가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루함이 아니라 조용한 정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버틴 사람이 결국 기관과 함께 첫 번째 세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드디어 XRP 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XRPC, 바로 현물 XRP ETF 공식 티커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루머나 추측이 아니라 미국 SEC에 제출된 공식 S1 서류, 그리고 그 안에 명시된 티커명, 스탁사, 거래소, 그리고 수수료 구조까지도 이 모든 게 실체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ETF가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 주식 계좌로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XRP를 샀었죠. 하지만 ETF가 승인되면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기관 자금이 정식적인 규제망 안에서 XRP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캐너리 캐피털의 ETF는 티커 XRPC고요. 그리고 거래소는 CBOE-BXZ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탁은 제미니의 트러스트, 그리고 비트고까지도, 그리고 벤치마크는 코인데스크 XRP 리퍼런스 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즉 가격 산출, 보관, 운용 이 모든 단계가 제도권 회계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 이거는 곧 리플의 신뢰가 시장 시스템에 통합된다는 뜻이겠죠. 이 0.5%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ETF는 0.25%, 이더리움 ETF는 0.15에서 0.25고요. XRP는 0.5%요. 겉으로 비싸 보이지만 이건 신생 자산군 첫 번째 진입 비용이라는 겁니다. 수탁이나 보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 AP까지도 이 계약들을 전부 다 새로 맺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세부 구조가 이미 명시가 됐다는 것은 시장 진입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이 ETF의 수수료가 매일매일 개선되면서 보유 XRP의 가치의 0.5%를 기준으로 월 단위 차감이 되는 겁니다. 즉 신탁이 실제로 XRP를 들고 있고요. 그 자산을 기반으로서 주식 형태의 ETF를 발행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남았냐? 딱 두 가지입니다. S1 효력 발생이랑 CBOE 19B-4 승인. SEC가 이 두 가지 절차를 통과시키면은 XRPC가 실제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보통 이 절차가 180일에서 240일 내에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코멘트 라운드랑 수정본을 거쳐가지고 이펙티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XRPC 같은 경우는 이미 수정본을 제출을 했고요. 그 안에서 상장 공지 대기 중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즉 법적, 기술적 기반은 완성된 상황,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기관 유입입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거고, ETF 구조를 통해서 은퇴연금, 기관 펀드, 국보 펀드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 확대까지. ETF는 매일 상환을 통해 가지고 가격 괴리를 줄입니다. 즉 시장이 안정되고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투자 심리도 변화하겠죠. 이제 투자자들은 XRP를 규제 리스크가 낮은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미국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서 리플은 이미 벌금형으로 마무리됐고 증권성 논란이라는 족쇄까지도 벗었죠. 이제는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XRP가 바로 폭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승인 이후에 단기 조정이 있었죠. 처음에는 유동성, 괴리율, 세금 문제까지도 이 운영 초기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TF 구조상 신탁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XRP를 일부 매도하는 구조예요. 즉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세한 공급 압력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수요의 안정화입니다. ETF가 변동성을 줄이고 또 자금을 장기 체류시키는 구조니까요. 이제 XRP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위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ETF 승인 여부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서 XRP의 지위를 확정짓는 절차예요. 단기적으로 3달러 초반 돌파랑 함께 기대감 랠리가 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진짜 승부는 승인 이후의 기관 유입량입니다. 10억 달러, 아니 그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단타 자금이 아니라 복리로 쌓이는 자금입니다. 이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가격의 시간이 아니라 구조의 시간이에요. ETF는 XRP를 코인판에서 금융판으로 옮기는 징검다리입니다. 즉 가격은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은 자산의 정체성이 바뀌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XRPC는 단순한 티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XRP 제도권 편입의 상징인 거고, 이 티커가 붙었다라는 것은 리플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름표를 단 거겠죠. 남은 건 딱 한 가지, SEC의 도장인 거고, 그 순간 XRP는 더 이상 코인이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결국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건 ETF 하나 더 나온다 정도의 뉴스가 아니라요. 리플이 제도권에 들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가격 차트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XRP를 받아들이는 순간인 거고, 리플 XRP라고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에 정말 핫하죠. 달리기를 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에 2km, 3km까지는 숨이 막히고 다리가 묵직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벽을 참고 넘어섰을 때 갑작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달리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 힘들던 그 감각이 어느새 도파민으로 바뀌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루틴이 되어버려요. 이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상승장일 땐 누구나 즐겁고 자신감이 넘치지만요,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하락하는 구간을 내 훈련장으로 삼을 줄 아는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만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러닝에서 3km 구간을 버티지 못하면 완주할 수가 없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면 진짜 상승장에서 수익을 지켜내실 수 없습니다. 하락장이 단순하게 힘든 시기가 아니라 내 원칙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구간이에요. 이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은 이런 하락장조차도 흥미로워집니다. 리플이 떨어질 때 이번에 어디서 지지를 만들까? 이번 구간에선 평균 단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장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기면서 대응하셔라. 러닝처럼 호흡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시장의 진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신사 채널 저랑 함께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로까지 조정 하락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킨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